일단 아무래도 학부 졸업하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고백한 케이스는 나이가 좀 많아요. 저도 그 같이 입사했던 동기들 중에 한국 회사에서 해외파가 있었거든요. 해외파들은 다 저보다 형들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어떻게 하다 보면은 미국에서 대학 입시나 한국의 학제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중간에 뭐 1, 2년 비고 또 그분들도 또 한국에서 병역을 해결해야 되고 하니까는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중간에 까먹는 시간들이 막 더해져가지고 아무래도 나이가 많아지게 되더라고. 그 한국에서 쭉 이제 한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데 그 형들도 거의 막차 타고 들어온 거죠. 거의 나이 30 다 돼가지고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했는데 무슨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되게 한국 회사를 가는 거를 저는 되게 만류하고 싶어요. 되게 별로였어요. 예, 제가 좀 채팅창 좀 읽을게요. 예, 맞아요. 유학 가면서 1년 반 꿇고 그죠? 군대 갔다 오고 복수 전공한다고 5년 걸리니까 바로 29 되고. 예, 이렇게 나이가 많을 수밖에 없다니까 해외파들이. 일단은 이게 제가 톡 까놓고 얘기할게요. 톡 까놓고 얘기하면은 해외파들은요, 이제 저 같은 사람 국내파라고 하죠. 그때 당시 저는 해외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국내파에서 들어온 신입사원들이랑 해외파가 있으면은 그때 당시에 이미 한 10년 이상 전에 해외파들은 국내파들이 알게 모르게 낙인을 찍어버려. 도피 유학 네 글자로. 진짜로. 물론 앞에서는 막 와 해외파 영어 잘하겠네요 이러면서 막 띄워주는데 사실상 뒤돌아서 지네들끼리 술 마시고 할 때 되게 씹어요. 솔직히 도피 유학 아니야 이러면서. 왜냐면 그 국내파 애들이 그렇게 쎄. 여우야 여우. 그런 거를 쭉 이제 겪으면서 성장을 해오지 않은 사람은 한국 사회에서 그 한국 애들의 그 약삭 발음과 그걸 절대 당해낼 수 없어요. 걔네들은 거기 몇백 대, 몇천 대 일 되는 대기업 경쟁률을 치열하게 뚫고 살아남고 들어온 애들이에요. 사실상 훌륭하기도 하거니와 어떤 그런 경쟁과 싸움에 이골이 난 애들이에요. 그래서 해외파들이 한 10년 뒤에 보세요. 진짜 쭉쭉 잘 나가는 애들은 진짜 한국에서 막 그렇게 커가지고 뭐 인간관계 되게 잘하고 처세술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도 같은 애들이 뭐 진짜 발에 밟힐 정도로 많기 때문에 해외파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게 약하거든요. 그리고 뭐 솔직히 뭐 인맥이나 네트워크, 학연 이런 것도 없잖아요. 한국에서 어떤 대학교 나왔으면 그 대학 선배가 또 있으면 이런 것도 있는데 해외파들은 그런 거 찾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거의 제가 생각할 때 해외파들은 손해보는 부분이 너무 많다. 지금 분위기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좀 그랬어요. 그래서 아예 한국에서 입사는 아예 잊으시고 지금 어차피 기회가 됐잖아요. 석사 오기를 했으니까 그냥 석사를 나오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국에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이미 지금 이제 석사 오고 하고 나서는 31살 되잖아요. 그죠? 2년 지나면은. 그리고 그때 들어가면 이제 또 이제 석사급 경력직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그렇게 많이 쳐주지도 않거든요. 석사 한다고 해서 갑자기 과장급도 아니고 대리급도 아니고 그냥 1년, 2년 정도 경력 더한 호봉 정도 인정해주는 정도로 다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더 늦어지는 거예요, 한국에서. 근데 거기서 님보다 막 몇 살 어린 애들이 선배라고 막 되게 고깝게 굴 텐데 버텨낼 자신 있어요? 무조건 이제 미국에서 남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미국에서 직장 잡고. 훨씬 나을 거야. 그러고 나중에 미국에서 경력을 쌓은 다음에 나중에 한국에 가고 싶으면은 그때 나중에 가면 돼. 좀 높은 직급으로. 그때 가서는 뭐 다 죽일 수 있지. 왜냐면 이거는 도피 유학이라는 이제 낙인을 떼버리는 거거든. 미국에서 이미 경력이 있기 때문에. 너 미국에서 일해봤어? 이렇게 바로 한마디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조금 그리고 나이도 좀 차고 경력도 있고 이러면은 자신감 있게 팍팍 다 휘어잡을 수 있는데 그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은 학부도 학부지만은 미국에서 경력 하나도 없이 박사하고 다른 기업의 박사급인데 어떤 뭐 자기랑 전공이랑 또 상관없는 그런데 과장급으로 대우를 해주거든요. 박사면. 그거는 진짜 좀 과장급으로 가보세요. 박사 받자마자 과장급으로 가보면 어떻게 되는지. 거기서 굴러먹고 10년 동안 그 회사 신입사원부터 입사해가지고 과장으로 올라온 사람이랑 외국에서 박사 받고 과장으로 올라온 사람이랑 퍼포먼스도 다를 뿐더러 그건 진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도 물어보고 제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하면은 다들 그래. 해외에서 박사 받고 과장으로 이번에 왔는데 진짜 일 진짜 못한다고 막 그러고 막 험담하고 막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저도 이제는 해외파가 됐잖아요. 국내파죠. 근데 사람이란 게 그래요. 내가 못 가진 것들에 대한 질투심, 시기심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해외파들을 굉장히 한편으로는 동경하면서 되게 질투하고 깎아내리는 거야. 사실 저도 그랬어요. 내가 막 직접적으로 뭐 욕하고 그런 건 없지만 마음속에 한켠에는 뭐 별로 뭐 그렇게 뭐 영어도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뭐 유학 갔다 왔는데 뭐 발음이 저게 뭐야. 못하는데 집은 좀 잘 사니까 갔다 왔겠지. 이런 식으로 속으로도 막 생각하고 이런 약간 삐딱한 시선? 삐뚤어진 시선? 그게 없을 수가 없어. 근데 그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겠는 그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스트레스야. 물론 착한 사람도 있겠지.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깝게 보고 가짜게 볼 것이다. 그러니까 아예 안 가는 게 나아. 안 가고 나중에 뭐 진짜 부장이나 임원급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미국에서 한 1, 20년 경력 쌓고 근데 최근에는 또 미국에서 경력 쌓고 한국에 임원급으로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아졌어요. 옛날에는 그런 게 가능했거든요. 이사 달고 가는 거, 임원 달고 가는 거 가능했는데 또 그런 사람이 또 너무 많다 보니까 최근에는 한국인들도 미국에 정착을 많이 해서 취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또 웬만큼 잘해서는 또 그렇게 한국으로 임원급으로 모셔가는 그런 케이스는 또 많이 줄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으로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계속. 그렇다고 이제 와서 한국으로 연봉 절반 확 깎아가지고 뭐 부장급으로 들어가겠어요? 차장급, 부장급? 그것도 아니지. 임원 줄 거 아니면 안 간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여기서 일하는 엔지니어들도. 근데 또 한국도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또 그런 자리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는 거의 이제 한국 가는 거는 많이 포기하고 다국적 기업을 많이 노리죠. 미국에 살기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또 오래 살다 보면 지겹고 한국에 가고 싶은 사람들. 그러니까 좀 나이 먹고 그렇게 하지. 지금 30대 초반에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비추다. 근데 뭐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해외 파는데도 또 잘 적응해가지고 그 안에서 한국에서 쭉쭉 잘 성장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아예 방법이 없다 그러면은 내가 그냥 그럼 열심히 다니라 할 텐데 지금 이미 석사 지원했고 곧 나올 건데 뭐를 미련을 가지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이미 학부를 미국에서 해봤기 때문에 적응이 엄청 빠를 거고 영어도 잘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무조건 그 인터뷰랑 그것만 집중해가지고 올인하시면 됩니다. 한국 회사는 아예 미련을 버리세요. 여기 한국 회사 다니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솔직히 제 말 틀렸어요. 그런데 진짜 여기도 그 국내에서 그렇게 막 대기업 뚫고 들어가고 막 온갖 스펙 다 해가지고 진짜 독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취업할 때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더 심해졌다면서요. 제 때는 막 300대 1 이랬는데 요즘에는 다 1000대 1이라던데. 신입사원 경쟁률이 대기업은.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다 뚫고 할 정도 얼마나 독한 사람들이겠어요. 여기도 좋은 회사 다니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저희 구독자 중에도 많거든요. 뭐 현대, 삼성 많은데 막 한국 기술사에 미국 기술사 다 따고 한국에서 그 회사 다니면서 와, 그런 스펙이 진짜 천지예요, 천지.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나오려고 준비를 하는 거야. 무섭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면 진짜 스펙 괴물들. 그것도 또 열심히 엄청 열심히 해. 그분들은 이미 다 준비돼서 사실상 내가 해줄 말이 없어. 이미 다 준비가 된 사람이다. 혼자 다 서치해보고 석사 이제 준비해서 나간다고. 그 사람들은 아마 100% 취직될 것 같아요. 여기 미국에서. 어떻게 회사 다니면서 그걸 다 했대. 한국 기술사도 따고. 한국 기술사 시험 엄청 어렵잖아요. 미국 PE도 다 따고. 혼자 다 알아봐가지고. 이미 국내 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긴 한다는 게 이해가 가긴 해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사람이 원래 약간 좀 그래요. 사람이 좀 악한 동물이에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유학파들을 절대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입사를 하고 나서도 약간 문제인 게 어디 해외 출장을 간다든지 파견을 간다든지 하면은 국내파들은 영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높은 사람들이 이 해외파들을 자꾸 데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좋은 기회에 해외파들이 자꾸 꽂히는 느낌이 드는 거야. 좋은 기회, 좋은 자리에.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시기가 더 심하지. 뭐 영어 하나 잘하는 걸로 쟤는 계속 좋은 데만 가네. 막 좋은 해외 지사에 막 이런 잠깐 파견 근무 나가고. 그러니까 어떻겠어? 완전 뭐 진짜 쟤는 부셔버려야 할 그런 존재가 되는 거지 국내파들한테는.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나도 진짜 갔다 와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거기서 해외파들이 또 이 인간관계를 잘하면 상관없는데 또 이 해외파들이 여기도 잼뱅이야. 잘 못해. 또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이렇게 유연하게 이렇게 잘 하면 되는데 그런 걸 또 잘 못하고 어리버리하고 쟤는 별로 잘 일도 잘 못하는데 뭐 해외에서 대학 나온 이유 하나만으로 저렇게 좋은 걸 다 본인이 누리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시기심을 발동하죠. 그러니까 이제 막 부셔버리고 싶지. 우리네 발제. 그러니까 아예 그냥 여기 계신 분들은 갈 생각을 하지 마. 그냥 여기 있다가 나중에 제가 말한 것처럼 여기서 경력 쌓고 나중에 좋은 자리로 가세요. 제가 또 너무 여기 유학하고 계신 분들한테 너무 겁을 준 것 같은데 하기 나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근데 그거로 또 그런 단점을 자기가 극복하고 안고 극복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거 딱 뚫어내고 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하는 사람도 있어. 분명히 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거지. 어느 상황에서든 좌절하지 말고 그냥 하시면 돼요. 안 그래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한국에서 회사 생활도 해보고 미국에서 둘 다 해봤기 때문에 가능한 어드바이스예요. 그렇게 안 해본 사람들은
이거 알 길이 없죠. 나는 유학도 해보고, 그러니까 유학생도 이해하고, 한국 사람도 이해하고, 미국 회사도 이해하고, 이게 되잖아요. 멀티플. 그 유학생들 힘들어요. 유학생들 특히 학부는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뭐 얘기해봐야 누구 알려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힘든 건 힘든 거고 그 안에서 하는 거지. 그래도 여러분들은 학부를 미국에서 하고 여기서 하기로 했다는 게 진짜 큰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아직은 대한민국 사회도 영어에 대한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만큼 한국 국내 대기업에서 막 견제당한다는 자체가 그만큼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견제를 당하는 거예요. 그 영어로 수업을 듣고 다 이해하고 이게 사실 뭐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예, 그래도 예,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예, 괜찮다. 앞으로 뭐 진짜 완전 동시통역 서비스 AI가 개발돼가지고 그게 다 무의미해지지 않는 이상은 아직 영어 프리미엄이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